안녕하세요. 참 쉬운 경제 홍인택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을 둘러싼 전기차 시장, 정확히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두고 각 나라와 또 각 나라의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는 것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요즘 미국이 자국 내에서 전기차도 만들려고 하고 배터리도 만들려고 하고 또 여기에 딸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배터리는 LG 엔솔, 그리고 SK온, 삼성 SDI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 이야기는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각 언론이나 시장이 미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중국, 유럽과 함께 자동차 3대 시장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물론 미국이 슈퍼파워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북미도 시장은 한정적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미국의 정책 기조가 중국을 배제하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고 여기에 K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무혈 입성하는 것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최근 그 전망에 균열을 줄 수 있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전기차 시장을 두고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얽혀있는 기업들의 속사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AMPC라고 하는 첨단 제조 세액 공제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죠.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고 이에 따른 세부 지침들이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IRA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만들면 그에 걸맞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땅이 너무 커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 되죠. 이들에겐 기름값이 식품과 맞먹는 필수제라는 건데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휘발유나 경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런데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막았고요.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LPG나 원유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중동은 기름값을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단번에 생산량을 높일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죠. 미국도 셰일가스 과잉 생산에 따라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와중에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뛰어버렸습니다. 기름값이 뛰면서 국민들은 물가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었죠. 한마디로 미국에서 클린테크 제조시설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미국 혹은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에서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어요. 작년까진 이게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곳이 바로 포드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근 포드가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긴 해요. 포드 차 중에 F150 라이트닝이라는 전기 픽업 트럭이 있는데 이게 현지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그런데 3월 초에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하면서 원인을 배터리 화재에 있다고 언급했죠. 이 차에 우리나라 SK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SK온 탓을 한 거죠. 이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포드가 SK온과 터키에도 합작 공장을 원래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틀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SK온 대신 LG 엔솔을 선택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포드와 SK가 불화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도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SK는 아니라고 반박했고요. 지금도 SK와 합작한 회사가 미국의 공장도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협업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 IRA 세액 공제를 못 받을 텐데 알고 보니 지분 100%를 포드가 갖고 기술만 CATL이 대주는 자회사로 설립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거였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포드가 전기차 생산 세액 공제를 챙기면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죠. CATL의 LFP 배터리가 원가 경쟁력도 있고 셀2팩이나 셀2샤시 같은 기술도 개발해서 에너지 밀도도 많이 높여놨고요. 기업 입장에선 완전한 배터리 공급망을 어떻게든 마련함과 동시에 원가도 낮출 수 있으니 CATL과 손잡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SK온뿐만 아니라 LG 엔솔, CATL과 협력하면 고가용 제품부터 저가용 제품까지 포트폴리오도 다양해지니까 포드 입장에서는 다양한 배터리 회사들과 손잡는 게 유리했을 겁니다. 거기에 미국에는 테슬라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죠.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 침체 우려에 가격을 낮추면서 다시 판매량을 회복시키는 저력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어서 원가를 낮출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CATL과 손잡고 공장 건설을 또 추진하고 있죠. 요약하면 짐 팔리 CEO는 현재 되게 조급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빠른 실적 회복을 위해서 배터리 공급망도 다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CATL이 보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CATL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중국 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리면서 LG엔솔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고요. 보통은 전기차 기업들과 합작한다고 하면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는데 CATL은 100% 지분을 포드에게 넘겨주고 기술만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CATL이 중국 기업인 이상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데 굳이 기술까지 내주면서 미국에 진출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CATL의 사정도 섞여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CATL이 배터리 시장도 순조롭게 확대하고 있거든요. CATL의 시장 지위는 시청자분들이 뉴스를 계속 접해서 아실 겁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큰데 자국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배터리와 전기차 조사기관인 SNE 리서치에서도 계속해서 중국 포함한 글로벌 시장,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기업별 시장 점유율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CATL은 중국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요. 중국 외 시장에서도 LG엔솔과의 격차를 많이 좁혔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 시장에서 LG엔솔 점유율은 21년 35.1%에서 22년 29.7%로 줄어들었는데 CATL은 14.0%에서 22.3%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점유율이 내려간 건 LG엔솔밖에 없었고요. CATL은 LG엔솔과 파나소닉 점유율을 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포함하면 CATL 배터리 판매량이 LG엔솔의 3배 정도 많았고요. 이렇게 6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CATL이 단기적인 보조금 혜택도 포기하고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손을 잡는 건 어쩌면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블룸버그 칼럼에 따르면 테슬라와 포드의 CATL 협력이 아무리 미국 내 또는 우방국에서 부품과 광물을 조달한다고 해도 중국 거대 기업의 지식재산을 사용해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중국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뜻이므로 까다로운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RA 규정에 엄격한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심지어 일본과 EU, 한국 등 동맹국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IRA 세부 지침에 끔찍하다고 논평을 했는데요. 이런 스탠스를 가지셨다 보니까 포드와 테슬라의 CATL 기술 도입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장과 시장 입장은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블룸버그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RA 취지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산업 분야 중 하나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아직 목표를 실현하기엔 멀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 중국이 클린테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러시아 수익에 타격을 주되 공급을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된 석유 수출 가격 상한선이 현재 암묵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이어서 맨친 의원의 스탠스는 사실상 국내 전기차 생산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실제로 IRA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미국이 자체적인 기술로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때까지는 중국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IRA 세부 지침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들과 중국 CATL의 생존 전략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북미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인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